딸 생일이 지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익식. 이게 벌써 2달째예요. 50대 박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카오톡을 확인해보지만 여전히 자식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없죠.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우신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부모 중 30% 이상이 성인 자녀와 정기적인 연락을 못하고 있고 나와요. 세 집 중 한 집은 자식과 멀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그리워하는데 자식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모든 상황이 부모의 작은 실수 몇 가지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자식들도 처음엔 연락을 끊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15년간 가족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연락을 끊은 자식들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이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부모가 전혀 모르고 있는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모의 행동이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걱정과 간섭이에요. 밥은 먹었니? 돈은 있니? 왜 이렇게 살니?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는 거죠.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감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와 평가예요. 옆집 아들은 벌써 결혼했는데 너만 이래, 이런 말든. 자식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거든요.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인데요. 바로 자식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까짓 일로 뭘 그러니? 참아라. 다 너를 위해서야. 이런 말들이 자식들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자식들이 연락을 끊기 전에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대답이 성의 없어지고 만나자는 말을 피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걸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은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부모는 안 바뀔 거라고, 내 말은 안 들을 거라고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침묵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 침묵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난 사연들을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케이스만 해도 수백 건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50대 중반 어머니 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혼 전부터 아들이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몇 시에 일어났는지, 뭘 먹었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다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아들 입장에선 감시받는 기분이었던 거죠. 그 다음엔 60대 아버지분이었어요. 딸이 취업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지니까 매일 아침 7시에 안부 문자를 보내셨대요. 딸이 답장 안 하면 하루 종일 연락하고요. 결국엔 번호까지 차단당하셨어요. 딸은 아빠가 자기 일상을 통제하려 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70대 어머니분이었어요. 딸이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한 번씩 연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30분 넘으면 바쁘다고 끊어버린다면서요. 이 어머니는 결국 우울증까지 오셨어요. 하루 종일 딸 생각만 하면서 지내시거든요. 신기한 건 이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모두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자식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숨막힌다고 느꼈던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완전히 연락을 끊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데 부모가 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본 건데요. 관계가 회복된 가정들의 90% 이상이 부모가 먼저 손을 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발 심리 때문이에요. 자식들이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부모가 계속 다가가면 더 멀어지려고 하거든요. 마치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세게 밀어내는 것처럼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보니까 부모가 연락을 중단한 후 평균 3개월 뒤에 자식이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한 침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침묵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요. 완전한 침묵은 그냥 포기하는 거래요. 화나서 등 돌리는 거죠. 하지만 의미 있는 침묵은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조용히 있는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3가지 있어요. 첫째, 다른 가족 통해서 안부 캐묻기. 둘째, SNS 계정 뒤져보기. 셋째,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치려고 하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제 경험상 최소 3개월은 봐야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부모 자신이 변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가 2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특히 20년, 30년 해온 방식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본 가족들은 부모가 조금만 달라져도 자식이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건 우리가 자식에게 했던 말들이에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부모 마음도 모르고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런데 같은 말들 말이죠.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 어머니는 딸이 연락을 끊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조건을 달았다는 걸요. 성적이 좋을 때만, 말을 잘 들을 때만 칭찬하고 안아줬던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불안을 그대로 느껴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야 라고 하는 그 걱정이 사실은 아이를 더 올가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어요. 과거에 잘못했던 걸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요. 실제로 한 아버지는 3개월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술 끊고 화내는 습관 고치고 아들이 좋아하던 것들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때서야 첫 연락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와요. 변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소통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첫 연락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그동안 잘 지냈니? 아빠가 미안했어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자식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갑자기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하니까 벽이 더 높아져요. 실제로 관계 회복에 성공한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첫 마디가 있어요. 바로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처럼 일상적인 안부예요.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문턱 효과 때문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큰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무거운 사과나 해명부터 시작하면 자식은 방어 모드로 들어가요.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 좀 알려줄래고 문자를 보냈어요. 3개월 만에 온 아버지 연락이었는데 아들이 바로 답장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 이야기는 절대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왜 그랬니? 라는 식으로 나가면 모든 게 물거품이에요. 자식은 또 시작이네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대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해요.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어? 새로 나온 영화 어때? 이런 식으로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정말 달라졌구나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반응이 차가울 수 있어요. 한두 마디로 끝내거나 아예 답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관계 회복에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계 단계예요. 자식이 진짜 변했나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찰 단계, 부모의 변화를 지켜보는 시기고요. 마지막이 수용 단계인데 여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세요. 첫 번째가 죄책감 자극하기예요. 부모 속 썩이지 말라. 네가 이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역효과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실제로 한 어머님이 아들한테 엄마가 네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들이 그 문자를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봐, 내가 왜 연락 안 하는지 알겠지? 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실수는 더 심각해요. 다른 형제나 친척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언니가 동생 걱정한다고 하던데 고모가 연락하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식은 가족 전체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느껴요. 한 20대 여성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가족 모임에서도 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더 피하게 돼요. 세 번째는 SNS 스토킹이에요. 자식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매일 확인하고 지인들한테 근황을 물어보는 거죠. 어떤 아버님은 아들 친구 SNS까지 뒤져가면서 아들 소식을 찾으셨대요. 그런데 이런 걸 자식이 알게 되면 정말 소름 끼쳐해요. 사생활 침해라고 느끼면서 아예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버리거나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해요. 네 번째 실수가 가장 위험한데요.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예요. 용돈 보내줄 테니까 연락해? 차 사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자식을 더 화나게 만들어요. 돈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한 대학생이 어머니가 등록금을 조건으로 연락하라고 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도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한 실수가 있어요. 건강 문제나 위급 상황을 핑계로 연락하는 거예요. 아빠가 입원했다, 할머니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자식이 달려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으면 완전히 신뢰가 깨져버려요. 정말 위급할 때도 또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진짜 관계를 회복한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작년에 상담소에서 만난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씨는 3년 동안 아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고 손자가 태어나도 소식조차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연락하기를 완전히 멈췄고요. 자신의 간섭하는 말투부터 바꿔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는데 3년 만에 연락이었거든요. 김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이 다시 색깔을 찾은 것 같았다고요. 더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아들이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예전처럼 잔소리하거나 따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한 번씩 안부를 주고받고 한 달에 한 번은 손자와 함께 집에 놀러 와요. 김 씨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실제로 관계를 회복한 가족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변했을 때 자식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예전과 다르네? 아빠가 이해해주니까 더 편해? 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5년 만에 관계를 회복한 한 아버지의 경우예요. 딸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아빠 정말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동안 자기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시나요? 70세에 30년 만에 아들과 화해한 분도 있어요. 나이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은 언제든 통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3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 완전한 침묵으로 아이의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주기. 둘째, 내가 먼저 변하는 용기 갖기. 셋째,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 시도하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자식과의 관계는 포기하는 순간 끝나지만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보면서 확신하게 된 진리거든요. 물론 쉽지 않아요. 어떤 날은 정말 힘들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화가 나서 당장 전화라도 걸고 싶을 거예요. 그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부모의 힘을 발휘할 때예요.
내 감정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결국 아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거든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정말 바라는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모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아이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일단 하루만 참아보거나, 거울 앞에서 내 표정을 한번 살펴보거나, 아니면 아이가 좋아했던 추억을 조용히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힘드신 부모님들 계시나요? 댓글로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세요?